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과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과 철학,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김인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좀 따뜻한가요? 예,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네, 표정도 아주 밝으신데요. 네.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일단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각종 사고나 수술, 치료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연간 한 300만 유니트 정도의 혈액이 필요합니다. 네, 네. 평균적으로 볼 때 네. 이 혈액을 원활하게 그 헌혈을 받아서 각 병원에 공급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이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뭐 서울과 비교하면은 좀 덜하겠습니다만 대학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많잖아요. 네, 도시도 그렇습니다. 크고요. 네네. 그래서 혈액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시내 헌혈의 집에서 혈액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많은 수요를 충당하기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이 어떤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300만 유니트 정도의 혈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300만 유니트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죠? 300만 명이 참여해야 됩니다. 1년 동안. 300만 1년에요. 예, 다시 말하면 하루에 매일같이 대한민국에서는 8,041명이 헌혈에 참여를 해줘야만이 원활하게 각 병원에서 필요한 혈액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마어마한 혈액이 필요하군요. 네, 근데 이제 부산은 저희들이 네.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부산 혈액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24만 3천 유니트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661명.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네. 매일 뭐 명절이라든지 이런 날은 쉬기 때문에 어쨌든 700명의 헌혈자를 네. 1년 365일 매일매일 헌혈을 받고 그거를 검사를 해서 각 예. 병원으로 이렇게 그 혈액을 공급해 주는 그런 부산의 생명 나눔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지금 부산에서는 5개 대형 병원과 300여 개의 병원이 있는데 어쨌든 이 5개 병원에서는 지금 부산대학병원은 외상센터가 있어서 혜택도 우리 부산 지역에 거의 한 4분의 1 가까이 쓰고 있는 정도입니다. 예.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이제 부산은 좀 어려운 게 사실 자체 공급률이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헌혈을 해주는 것 같고 네. 부산 5개 병원하고 5개 대형 병원하고 300개 그 병원의 혈액을 공급해주는 어떤 자체 공급률은 84%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6% 정도는 네. 인근 가까운 울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경남이라든지 만 이쪽도 안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받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저희 부산 이제 혈액원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게 뭐냐면 매년 그렇습니다. 동절기만 되면 혈액이 부족하다, 혈액이 없다, 뭐 헌혈 참여를 호소하고 뭐 30, 40대 헌혈을 좀 동절기에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예. 지금 이게 동절기 때는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네네. 이게 이제 덥거나 날씨가 좋거나 이게 5월, 6월 달, 9월, 10월 달 이런 때는 사실 헌혈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동절기 때는 어쨌든 뭐 학생들도 좀 10대, 20대 학생들도 없고 이래서 헌혈을 받으러 오는데 문제가 없고 어쨌든 수술은 이렇게 예약돼 있거나 필요한 게 많은데 다른 뭐 경남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지역도 사실 동절기 때는 혈액 수급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더더욱이 이런 동절기 때는 부산 적십자에서 혈액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겨울철에는 그 추워서 헌혈자 수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여름에는 그러면 더워서 헌혈자 수가 줄어들진 않나요? 아무래도 이제 추울 때는 더 수요가 주는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더울 때는 아무래도 좀 나을 수는 있겠죠. 겨울이 힘드네요. 네, 겨울에 아무튼 매년 보면 그 1월, 2월, 3월 이때가 가장 그 힘든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혈액형으로 봤을 때 헌혈 참여율이 가장 높은 혈액형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헌혈량을 보면 일단 A형이 34.3%로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O형이 27.4%, 그다음에 B형이 26.1%, 그리고 A병이 11.4%
4%로 일단 되어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그 춥고 더울 때는 뭐 헌혈은 당연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활발한 시기에는 헌혈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A형이 제일 많이 헌혈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16년도 자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자료고 네, 이건 뭐 그렇습니다. 매번 좀 바뀌나요? 뭐 거의 요 상태가 바뀌어봤자 0. 몇 %니까 네, 네. 크게 변함없이 이 정도 상태로 보니까 헌혈을 받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AB, O, AB형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술을 한다거나 할 때 가장 필요한 혈액형의 피가 무슨 근데 이제 형인가요? 매년 보면은 네. 이게 O형하고 A형이 계속해서 연간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B형은 어쨌든 혈액을 쓰는 건 많이 쓰지만 네. 그래도 크게 병상에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 뭐 이렇게 네.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A형하고 O형은 많이들 하시는데도 그게 수요가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과학으로 풀지 못하는 뭐 신비한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그래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헌혈에 대한 오해라던가 아니면 잘못 알려진 상식 때문에 아, 나는 헌혈은 안 해. 이런 분들도 아마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헌혈을 하면 건강에 나쁘다. 내지는 헌혈한 다음에 뭐 감염됐더라. 이런 어떤 그 잘못된 상식들이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네네. 많은 분들을 마음먹게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네. 혹시나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오해는 없는지요? 예. 일단 뭐 작년에도 헌혈에 대한 나쁜 루머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헌혈은 건강에 나쁘다.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체내에 한 뭐 혈액이 7, 8% 정도 있는데요. 그 한 15% 정도의 혈액은 여분으로 이거 체내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들이 헌혈하는 혈액은 여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건강에 지장이 없고요. 예. 지금 세계 각국의 헌혈률을 보면은 저희들이 대한민국은 전년도에 5.8% 국민 100% 대비 5.8%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독일은 국민 대비 9.3%를 하고 있고요. 대만은 7.54%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는 5.2%, 네덜란드 4.2%, 프랑스 4.6%, 호주 5.5% 하는데 어쨌든 이 지구촌에서 우리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뭐 사고나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한 뭐 수혈은 어쨌든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헌혈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네네. 아주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헌혈은 건강과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직원들은 뭐 헌혈하지 않는다. 뭐 이런 루머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혈액원 그- 직원들은 헌혈 안 한다. 뭐 근데 그 전혀 그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예. 전년도 부산 헌혈 대비율이 5.9%거든요. 5.9%인데 네. 직원들은 40%가 넘습니다. 네. 뭐 저희 직원 한 150명 되는데요. 네. 100회 한 사람이 일단 뭐 3명 되고요. 뭐 50회 100회요? 그럼요. 50회 한 사람도 몇 명 되고 어쨌든 저희들이 전체 직원의 헌혈률은 그러니까 부산 헌혈률이 5.89%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40%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헌혈을 하지 않는다. 이건 뭐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요. 그렇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헌혈하면 감염이 된다. 뭐 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회용만 쓰기 때문에 예. 전혀 뭐 수십 년 동안 그 헌혈을 받아왔지만 뭐 어떤 체열 환장에서 어떤 감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혈액원이 좀 이렇게 뭐 혈액에 대한 부분을 좀 수익을 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저희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그 헌혈 수가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혈액 수가는 경제적인 원가 개념이 아닙니다. 예. 이 혈액에 대한 수가는 혈액은 자체로 무상으로 헌혈을 하시고 자체로 받는 것이고요. 단지 혈액을 이제 체열하고 관리하고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공급하는 과정, 특히 이제 검사 비용 같은 거는 뭐 지금 상당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어디선가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위한 관리 비용으로 이게 되는 거지 네. 이 혈액에 대한 헌혈에 대한 부분은 무상으로 주고 무상으로 받는 제도로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헌혈을 뭐 100번 이상 하신 분들도 직원 가운데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헌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헌혈을 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어느 혜택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나중에 아팠을 때 그 혈액을 받을 때 좀 뭐 편리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네네. 건강상에 좋은지 뭐 여러 가지 혜택이나 장점들을 좀 부각시켜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뭐 보건복지부에서 생명 나눔 인식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엔 뭐 캐나다 국민들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불참 헌혈하지 못하는 이유와 참여하는 이유 이렇게 분석된 자료가 있는데 네. 불참 이유는 건강의 문제, 공포심, 불편함, 문화, 종교 문제 때문에 헌혈을 참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네. 참여 이유는 생명이란 선물과 축복을 주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헌혈을 한다. 이렇게 참여 이유를 밝히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사회에 대한 보답, 네. 또 종교적인 사명, 가족들의 영향 이런 것들 인해 가지고 그 참여하게 됐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 헌혈은 어쨌든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병상에서 환자들은 혈액이 필요한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어쨌든 누군가 헌혈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어쩌면 그 수혈자들이 헌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자기들의 권리이듯이 우리 건강한 국민들은 또 이렇게 헌혈을 해줘야 되는 게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김인호 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헌혈에 동참한 분들 많은 분들 가운데 손꼽을 수 있는 기억에 남는 모범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던 모습은 엄마하고 아들 둘이 와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 참 보기가 좋았고요. 네. 또 이제 그 젊은이 이제 부부가 같이 헌혈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미래의 어떤 헌혈이 안정적으로 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정교육이네요. 네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헌혈을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헌혈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헌혈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헌혈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물론 질병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헌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6세 이상 69세까지 건강한 분이시면 헌혈에 참여할 수 있고요. 네. 또 여성은 체중이 45kg, 네. 남성은 50kg 이상 되시면 할 수 있고 또 이제 헌혈하기 전에 비중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헌혈을 해서 아주 완벽하게 이상이 없는 분에 대해서만 헌혈을 실시하게 되고요. 네.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넉넉 잡고 30분 정도만 여유 있게 오시면은 헌혈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부산에는 13개 헌혈의 집이 부산 곳곳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쪽 가까운 헌혈의 집에 오셔서 헌혈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명사초대석은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김인호 원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방송을 하는 동안 문자메시지로 우리 1743님, 9898님 등 많은 분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1743님은 저는 만성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 헌혈을 해도 이게 제 피가 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본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 피도 건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검사는 사전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가까운 헌혈의 집에 찾아주십시오. 찾아주시면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건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합격을 하셔야만이 헌혈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한번 가까운 헌혈의 집에 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9898님은 몇 년 전에 아들이 헌혈하고 왔는데요. 주사가 놨던 자리가 몽우리가 생기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적십자사에 전화를 했더니 걱정 말라고 걱정되면 병원에 가도 되고 시간이 지나면 몽우리가 풀린다고 했는데 정말 괜찮아졌습니다. 안도를 했고요. 지금도 가끔 아들은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헌혈을 이렇게 실천하고 계신 우리 9898님의 사연도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헌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헌혈률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좀 동료의 말씀도 주셨는데요.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렇게 아무튼 헌혈에 참여해 주시는 부산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혈액은 생명체라 보관 기간이 일정되어 있습니다.
뭐 농축 적혈구 같은 경우는 35일로 제한되어 있고요. 또 혈소판은 5일이 지나면 사실 수명을 다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부산 지역에 700명 정도의 헌혈자가 뭐 매일같이 헌혈을 해 주셔야만이 각 병원에 혈액 공급을 하는데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좀 전에 9898님 그 학생이신 것 같은데 헌혈에 참여해 주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헌혈 구조가 10대하고 20대가 헌혈률이 73%입니다. 예.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10대, 20대 헌혈률이 25%밖에 되지 않고 30, 40대, 50대 헌혈률이 75%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혈액 사업이 어쨌든 안정적인 이런 기반을 조성하려면 30, 40대 이상의 헌혈 그 대상들이 헌혈을 참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지금 저희들이 그 동주열기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동주열기 때는 그 어떤 학생들이 방학이라든지 대학생들이 어쨌든 단체 이렇게 헌혈을 받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이 3, 4, 50대 이 건강한 분들이 예. 이 학생들이 평상시에는 1, 20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주고 있으니까 3, 40대 이런 좀 이렇게 성인들이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추울 때 날씨가 추울 때 한 번만 네. 참여해주게 되면은 그 연간 원활한 혈액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9637님이요. 적극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아지시면 그 나라는 헌혈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명사초대석은 대한적십사사 부산혈액원의 김인호 원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명사초대석 귀한 자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